가해 중대장 본인만 빼고 전 국민이 본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경찰 수사로 밝혀지게 된 것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시키고 향후 조치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전 범위에서 일어났음을 자명하게 이번에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결과 발표로 인해서 가해 중대장이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최초에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인 가혹행위, 띵걸음을 몇 바퀴 해라, 뭐 팔굽혀펴기를 해라라고 지시한 게 경찰조사 결과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본인이 사실을 말할 것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서 이 수사 과정에 교란을 주는 것도 나중에 추후에 이 양형과 중죄에 반영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은 엄중히 처벌받으시고 춘천지법과 검찰께서는 이 수사 방해를 의미한다는 시그널인 것을 이해하시고 가중처벌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문제되니까 이제 뭐 없애자는 식의 뭐 군대식 일처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병사 군기 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제 마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군기 훈련에 앞서서 병사가 발언할 기회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좀 전 잘했다고 생각을 들고요. 뭐 종류나 구체적인 훈련 방법, 그리고 횟수, 그리고 이제 뭐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실시했었을 때 실내에서 실시할지 실외에서 실시할지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하면은 어쨌든 이제 병사들에 대한 군기 훈련이 중구난 방식이 아니고 제대로 조금 더 매뉴얼화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방부가 잘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가해 중대장도 그 얼차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방부가 앞으로 이 광범위하게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혹행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주변 간부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제 그 국방위원회 배정된 내용이지만은 과연 이제 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했었을 때 병사가 어디까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또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추후에 발표해서 매뉴얼을 해야 된다. 그런 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요, 가혹행위 중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군인권보호센터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경찰 수사랑 별개로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이유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검찰 조사에도 상당 부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뭐 중재 사유가 되고 하는 등 굉장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직권조사 불허 결정이 상당히 석연치 않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군인권소위원회는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주제로 3번 소위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28일에 최초 이제 소위가 소집될 때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개인 사정으로 소위를 미뤘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6월 4일에 소위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때는 김용원, 한석훈 이 위원 두 분께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또 의결을 또 미뤘습니다. 다음에 20일 있다가 또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무려 3주나 지난 지금에서야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최까지 또 3주가 걸리는 전원회의로 이거를 옮겨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군과 관련한 사건에서 항상 좀 보수적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는데요. 네.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을 회의 중간에 퇴장시킨 이런 전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현재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네. 이때 이 사건을 부당하게 개입해서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정면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례가 있으신 분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지속적으로 이제 미뤄왔던 것이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사실상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는데 네. 이분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밝히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정쟁하로 비춰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반대거든요. 뭐 이건 좀 아쉬운 처사긴 하지만은 검찰이 뭐 이 사건의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정도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석훈 의원께서는 과거 이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분을 추천하셨던 전력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국민의힘과 호흡을 맞춰온 그런 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필 이제 대통령과 여당께서 추천하신 국가인권위원회 그 인권위원들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시큰둥 아니는 시선을 좀 보내시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뭐 그 해당 사망훈련병 연결식 때 뭐 술 한 잔, 소맥 한 잔 돌리면서 이제 원샷하고 네네. 이랬던 사건이 네.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과 비춰서 생각했었을 때 대통령께서 병사 인권에 굉장히 무관심할 것이다. 무관심하시다. 이런 시선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젊은 남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더욱 더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